그럼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백과사전 같은 분, 우리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건강하셨죠? 네. 선생님 이런 장마철에 혹시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막 습기 찬 장마철. 네, 제가 습도에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장마를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대부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습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런 장마철이면은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이 축축 처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떤 음식 챙겨 드시나요? 저는 좀 새콤한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요즘 자주 먹는 거는 좀 비싸긴 한데 그냥 제철 과일 같은 거. 그리고 제철 과일에 이제 수분하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이 덥고 습한 여름에 많이 먹는 게 오이냉국. 오이 미역 냉국입니다. 네. 오이 미역 냉국. 네. 아 진짜 말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오이 냉국이 굉장히 좀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 게요. 보통 그 새콤한 맛 자체가 네. 우리의 입맛을 돋아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름에 피곤함을 느낄 때 새콤한 음식을 먹으면 그 피곤함을 좀 덜 느끼도록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이에는 그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네.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시킵니다. 오이가요? 네, 오이에 있는 효소가 네, 저 이 가사 시간에 시험 본 기억이 납니다. 아스코르비나제. 그래서 보통 이제 오이와 뭐 당근을 함께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오이를 익히거나 또는 거기에 식초 같은 것들을 넣으면 절이거나. 네네 그러면 이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함께 먹어도 섭취가 잘 되는 거죠. 비타민 C요, 선생님. 네, C?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이 안에 비타민 C가 많다고 하는데 네. 그걸 파괴하는 효소도 스스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오이는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비타민 C 자기 비타민 C 괜찮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이제 네. 다른 것들과 함께 먹으면 좀 비타민 C를 파괴하죠. 그래서 오이 자체로는 괜찮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당근이랑 함께 먹을 때는 주로 이제 절여서 먹거나 그러니까 식초에 절여 먹거나 또는 볶아서 먹거나 이렇게 먹죠. 김밥 같은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밥을 쌀 때 오이를 만약에 날 걸로 넣는다고 하면 네네. 당근을 볶은 거랑 같이 했을 때 네, 파괴가 맞아요. 되나요? 안 되나요? 볶아서 상관이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날 걸로 샐러드 할 때 네네. 야채 스틱해서 당근도 날 걸로 오이도 날 걸로 이렇게 묶어서 먹는 거는 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구나. 네, 오이를 절이거나 당근을 익히거나. 그래서 저는 김밥 쌀 때 네. 오이도 살짝 맞아요. 그 식초에 절여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약간 데쳤는지 절였는지 모르게 네, 뭔가 날 오이를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오이 냉국 할 때는 오이지를 써도 그러면 더 편안하게 만들 수 그쵸. 있겠네요. 약간 오독오독한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예. 식감이 그 다른 것들은 좀 부드러운데 하나가 유독 그렇게 오독오독하면 식감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적인 식감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이지를 많이 쓰진 않죠. 네. 여기 9504님이 저는 요즘 해초 초무침에 꽂혀서 자주 먹고 있어요. 고추장 넣지 않고 맑게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해초를 막 섞어서 드시나요? 아니면은 뭐 꼬시래기 이런 해초 한두 가지를 가지고 드시는지 궁금한데 해초 초무침도 비슷하겠네요. 네, 미역 그렇죠. 냉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무튼 여름에 그 좀 새콤하게 먹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피곤함을 조금 가시게도 하고 또는 그 식초 안에 이제 장에 있는 그 나쁜 균들을 죽이는 성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름엔 다른 음식들이 또 네, 우리가 맞아요. 모르게 조금 상한 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덥고 네. 습하면 그 미생물들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렇구나. 여기 청취자분들 보니까 0947님 호매실은 매실나무가 많아요. 호매실 소녀만. 아 수원에 호매실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매실이 많아서 호매실이구나. 그리고 377 하나님은 매실 장아찌 찬밥에 물 말아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러셨고 한종혜님은 백남정 선생님 와우 가장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실 잔뜩 담아놨는데 먹거리가 건강과 직결되니 더 친근감이 가네요 하셨는데 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맞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초복. 삼계탕 드셨나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삼계탕 네. 먹냐 뭐 저한테 오늘 그런 얘기 삼계탕 해주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복때 그 복때 삼계탕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가 이제 유통하는 분들한테는 그때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아무튼 좋은 기회잖아요. 네네. 많이 팔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닭들이 너무 아. 비인권적으로 아.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키워져요. 그러니까 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러니까 복날에 많이 맞아요. 팔아야 되니까. 복날에 맞춰가지고 유난히 더 닭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 그때가 이제 더 힘들어 하거든요. 닭들은. 그래서 저는 닭은 복날 피해서 먹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안 먹을 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때가 대목이니까 네, 맞아. 양계업하는 분들이 그렇네요. 네. 한꺼번에 많이 팔려고 막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닭은 되게 그 좁은 우리에서 키워지는 걸로 자라는데. 네. 유명한데요. 네. 그때는 더더욱 그 좁은 면적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좀 너무 뭐라 그러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닭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제발 복때는 삼계탕을 드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여름이 시작될 때 요럴 때 좀 비수기일 때 삼계탕을 좀 드시고 기력을 좀 미리미리 보충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양배추 돼지고기 덮밥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배추하고 돼지고기가 궁합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집 가면 그렇게 양배추를 많이 쓰나요? 돼지고기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간은 뭐 새우젓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식재료로는 네. 그래, 특히 여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다른 사람들 안 먹는 것들을 드시는 게 오히려 낫다. 네, 환경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복날에 우리가 하도 삼계탕을 먹으니까 양계업 하시는 분들이 과잉 생산을 하면서 네. 대목맞이 닭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좁은 양계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키우니까 또 덜 키운 것도 막 팔겠어요. 조그만 닭들도. 뭐 그런 닭을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하지요. 근데 확실히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9504님 해초 어떤 해초 드세요? 했더니 여러 가지 말린 해초를 섞어서 판매합니다. 한 번에 한 봉지. 아, 여러 가지 말린 해초를 사서 물에 이제 미역처럼 불려서 네, 이렇게 초무침을 하시는군요. 여기 보니까 3583님은 매실 열매로 청을 담궈서 여름 음료로 꼭 챙겨 먹습니다. 열매로 장아찌 담고 여름 밥 반찬으로 먹으면 배탈도 미리 예방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은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겨울에는 생강, 여름에는 매실을 챙겨 먹으면 보약 네.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네. 얘기를 어떤 한의학 하는 분이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럼 매실청, 매실장아찌 이런 거 어떻게 드시나요? 담궈서 드시나요? 아니면 뭐 선생님만의? 네, 예전에는 좀 담가 먹었고요. 담가서 이제 여기저기 막 드리고 나눠주고. 했는데 네.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담그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많이 주셔요. 아. 그리고 또 저희 시골에 매화나무 심어가지고 네. 거기서 매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같이 담가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와서 먹는 편입니다. 네,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기력 떨어지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오늘
시큼한 음식 매실 소개해 주시네요. 2부에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남정 선생님, 매실이 모든 체질에 다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을까요? 저는 냉한 체질인데 위장도 좀 약하고 병은 없어요.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배한종애 님이 아마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체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매실로 체질에 따라 다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실 자체를 먹지 않잖아요. 우리 매실로 네. 청을 담가서 먹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먹지 않는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실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 강한 것들을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서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액을 빼서 설탕으로 녹여가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실청을 먹기 때문에 매실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특별히 뭐 채식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많이 좋고 나쁨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렇지만 매실이 2월 말경에 꽃이 피죠. 매화꽃이. 네. 그리고 이제 지고 열매가 열리는데 그렇게 좀 빨리 피는 것들이 차가운 성질을 갖게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겨울에 가까운. 네, 맞아요. 그래서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5월 말쯤 되면은 막 초록 매실 나오면은 네, 네. 바로 매실을 담그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청매실이라고 부르고 좀 시간이 지나서 살구색처럼 잘 익으면 그걸 황매실이라고 하는데 청매실, 황매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에서 느껴지는 맛 자체는 좀 다르거든요. 청매실은 되게 약간 깔끔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열매가 단단하니까 네. 딱 그냥 설탕의 그 성분만 녹아 나오는 거고요. 네. 황매실 같은 경우는 약간 과즙 같은 것, 그 과육, 네, 과육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또 신맛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청매실보다는 황매실로 매실청을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냉한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황매실이 더 좋다. 네. 아까 1부 끝날 때 선생님만의 매실청, 매실장아찌 담그는 비법이 있나요? 하고 여쭤보면서 끝났는데 혹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흰 설탕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설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흰 설탕, 갈색 설탕, 흑설탕은 다 정제 설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제하지 않은 원당, 비정제. 황설탕이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검은 설탕. 검은 설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설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다 정제한 겁니다. 그래서 흰 설탕을 약간 갈색으로 만들면 황설탕 또는 갈색 설탕이라고 부르고요. 제품명으로. 네. 거기에 이제 캐러멜 색소를 넣으면 흑설탕이 되는 거예요. 정제를 덜한 게 흑설탕이 아니라 아닙니다. 캐러멜 색소를 넣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흑설탕인가요? 요리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네, 네. 음식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뭐 황설탕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황설탕이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원당입니다. 원당이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상품명으로는 뭐 마스코바도, 그 다음에 일본의 흑당 이런 것들은 다 정제하지 않은 설탕들이고요. 네. 설탕이라고보다는 원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정제하지 않은 원당들이고 저는 그걸로 매실청을 담아요. 아, 마스코바도 쓰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색깔이 좀 진해요. 근데 맛도 진하고 좋습니다. 아. 약간 한약 먹는 기분? 갑자기 여기서 아니 한약 놀라시는 분들 계실 네, 텐데. 마스코바도는 향이 진해서 사실 다른 청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네. 매실은 이제 워낙 향이 진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비슷하게 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실청을 담글 때는 일단 원당을 쓴다. 원당을 쓴다. 네, 그래서 매실값보다 원당값이 더 더 드는. 비싸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실 장아찌는 네. 장아찌 담글 때는 그 처음에 나오는 매실들로 담가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익어서 조금 말랑말랑해지면 그때부터는 장아찌가 우리 맛으로도 먹지만 식감. 식감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꼬들꼬들한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실 장아찌를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나오는 매실
매실로 담는 게 좋다. 청매실 초반에 사서 네, 담아야겠네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설탕 얘기 하시기 전부터 이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3815님은 매실 좋은 거 알아서 가정 상비약으로 구비해 두는데요. 설탕이 부담됩니다. 그러셨고 밀라노의 서령님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오늘도 귀가 번쩍 트일 내용을 쏙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기후가 아니고 백남정 선생님입니다. 서령님 사랑합니다. 매실액 설탕이 부담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원액으로 먹지 않죠, 매실은. 네, 그러니까 네. 매실 자체로 먹지 않고 청으로 만들어 먹지만 네. 그 청도 원액을 마시진 않아요. 청을 그냥 퍼먹진 않죠. 맞습니다. 물에 타서 물에 마시고. 아주 많이 네. 희석시켜서 먹죠. 그래서 네. 사실 음료수, 시중에 파는 음료수와 매실청을 비교해 보면 매실청을 탄 음료를 비교를 해 보면 훨씬 설탕량이 적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 설탕이 1대1로 들어가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실 1대1보다 조금 더 약하게 해도 되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조금 생기는데 아무래도 그 수분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처음에 미생물들이 막 먹이 작용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먹이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발효하거든요. 네. 매실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서 먹는 이유는 뭐 거기에 있는 발효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잘못 시기를 놓치면 알코올 발효가 됩니다. 매실주가 돼버리는 거. 매실 거기서부터. 주까지는 못 가요.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근데 네. 이제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청도 아니고 술도 아닌 것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그럴 때 입자를 보면은 청은 약간 걸쭉하거든요. 네. 되게 농도가 진한데 이게 알코올 발효되기 시작하면 맑아져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탕이 좀 부담된다면 설탕을 좀 덜 넣어가지고 잘 관리하셔도 괜찮아요. 냉장에서 천천히 숙성시켜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탕을 덜 넣었을 때는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새콤한 맛이 좀 더 진해지는지 아니면 제가 농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매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 질문 마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더울 때 어떤 음식 챙겨 먹으면 좋은지 백남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매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지금 이렇게 질문 드려도 돼요. 질문 드리기 전에라고 하려고. 8996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매실 장아찌 담근 다음에 두고 보면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예쁘지가 않아요. 이 장아찌색을 좀 노랗게 예쁜 색깔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그는 방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8996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황매실은 네. 익은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과육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장아찌를 담그는 거는 청매실 중에서도 더 단단한 초기 매실로 담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과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음식은 자연스럽게 먹는 게 좋다. 네, 예쁜 색깔은 포기하시고 네. 초록색 매실 장아찌가 몸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청매실도 초기에 정말 풋풋할 때 단단한 과육일 네, 때 맞습니다. 장아찌를 담가야 한대요. 8996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8186님 당뇨가 있는데 이 청을 물에 희석해서 매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희석 비율을 높이면 되죠. 물의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 매실을 그냥 먹진 않지만 네. 그 청으로라도 담가서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좋은 유기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뭐 소화도 잘 되게 하죠. 또 그다음에 해독작용도 있죠. 이뇨작용도 있어서 이뇨작용이 있다는 건 물을 빨리 순환시키면서 노폐물을 밖으로 데리고 내보내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피로하면 쌓이는 젖산이란 것들도 분해해서 이렇게 지금 피곤할 때 피곤을 좀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러면 설탕으로라도 그 삼투압 현상을 활용해서
좀 좋은 성분을 빼내서? 영양성분을 좀 빼내서 먹어보자 이런 건데 그 안에는 또 C에는 독성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매실만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풋풋할 때, 잘 익지 않았을 때 만약에 새들이 와가지고 걔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아남을 제대로 수가 없는. 연글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초록색일 때는 독성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황매실이 되면 이제 성분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도 그것들을 어딘가에 퍼뜨리면 자기가 생명으로서 자라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들은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좀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은 내 몸에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자체에 대한 생명성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 매실이 독성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독한 걸 이렇게 막 먹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씨앗에 있는 거면 맞아요. 그래서 왜 100일 지나면 건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그냥 과육에 있는 것 좋은 성분이 우러날 만큼 정도가 100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씨앗에 있는 게또 것까지도 이제 다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그다음에 그 장아찌는 어차피 씨앗을 먹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살짝 이제 씨앗과 닿아 있는 부분에 묻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네. 통째로 담으니까 사실 씨앗을 일일이 빼고 담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통째로 담으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이제 씨앗에서 뭐가 나오려고 할 때는 건져내자. 네, 그 보면은 일본에서 매실을 많이 먹는 이유는 네, 맞아요. 일본이 덥고 습하죠. 아, 그래서 그 살균 작용 때문에 많이 먹는 거예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좋아하죠. 그게 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나 나름식 먹을 때 네. 여름에도 먹을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실을 먹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실을 함께 먹으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거 뼈째 먹는 생선들 생선이요? 있잖아요. 작은 생선들 그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그 칼슘의 흡수를 더 높여줘요. 아, 매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다. 근데 이제 워낙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뭐 청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비상시에 약과 독은 뭐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으로 쓸 때는 그냥 원액을 먹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복을 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성질들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좋은 성분이 많잖아요. 이게 또 무기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기질들은 다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요. 네. 그럴 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거 좋다고 네, 많이 먹지 먹으면 안 말아라. 된다. 그리고 진하게 막 많이 먹고 욕심내지 마라. 네. 네. 그래도 뭐 적당히 입맛에 맞게 희석해서 먹는 거는 뭐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겠죠. 이게 그렇죠. 소화를 도우니까. 네. 그리고 8996님이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하셨어요. 매실청을 해마다 담그니까 이렇게 2, 3년 묵혀두다 보면 좀 오래된 건 첫 해에 담근 것보다 색깔이 너무 까맣게 변해 있어요. 먹어도 될까요? 몇 년까지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저한테 누가 매실 오래되면 약이야 하고 선물을 해줬는데 겁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농축되기 때문에 색깔이 네. 더 진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지 않으면 먹어도 됩니다.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생겼더라도 그거를 좀 걷어내고 그냥 드시면 되고요. 매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청과 발효액을 네. 좀 처음에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실 발효액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네. 발효액들은 청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이 주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발효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은 것들을 발효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1:1 설탕을 1:1로 넣으면 미생물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보존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발효액을 담가서 그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함께 먹겠다 하면 보통 설탕의 양을 0.7로 합니다. 그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뭐 오미자든 매실이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적게 하는 거죠. 0.7. 청이 1대1이면 발효액은 0.7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이제 미생물이 살 수 있다 네. 정도로 얘기하고 이게 발효액은 그 대신에 더 발효하지 않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품 나거나 또는 약간 새콤한 맛이 더 진해지거나 이러면 알코올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딱 중지시키고 그럴 때 설탕을 더 첨가하면 이 아이들이 미생물들이 먹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과발효되지 않죠. 아, 이 발효액은 좀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이건 잘 담그려면. 발효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몸에 훨씬 또 좋겠죠. 미생물들이 살아있어서. 네, 장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청은 네, 설탕과 1대1인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런 마트에서 보통 먹는 청량음료들 생각해보면 매실청에 설탕이 1대1인다 한들 그게 그럼요.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매실청 담그면서 네. 막 그 당을 올리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스테비아 뭐 수크랄로스 이런 거 많이 넣는데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안 좋다는 얘기 언젠가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당이 있지만 우리 몸에선 당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에 입맛이 노출되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네. 영양적으로 보면 걔가 장의 건강에 또 영향을 끼쳐요. 장에는 안 좋아요. 당뇨에는 좋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스코바도 원당은 괜찮다는 거죠? 다른 원당 얘기를 잠깐 네네. 해드리면 원당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설탕으로 정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쪄서 즙을 내서 그거를 뭐 끓여서 만약에 설탕을 만든다면 네. 그 자체를 마스코바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당은 나오는 나라에 따라서 상품명처럼 그렇게 불러요. 아. 네, 필리핀에서 나오는 것은 마스코바도,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흑당, 뭐 이렇게. 쿠바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뭐 또 이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름이 있는 설탕들은 주로 이제 원당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 원당은 사탕수수의 영양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즙을. 그래서 칼슘, 다른 무기질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설탕을 경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도 문제지만 그 당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 흡수 되면서 칼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로 칼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 있는 칼슘을 같이 갖고 나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원당을 먹으면 그런 부작용은 조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탄산음료 많이 먹으면은 키 안 큰다, 뼈 녹는다 막 이렇게 네, 겁을 맞아요. 주셨구나 어른들이. 이제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요. 끝날 시간인데 9504님이 매실청 담가서 설탕과 잘 섞어주려고 뒤집다가 과육을 건드려서 터져버렸습니다. 씨앗에서 독성분이 나오면 어떡하죠? 하셨는데요. 그 정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작은 양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지금처럼 습하고 더울 때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은지 이야기해봤는데요. 한번 여기 재밌는 문자를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매실 담가서 온 동네에 다 퍼줍니다. 1021님. 그 동네 가서 살고 싶네요. 제가. 여러분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시면 다음에 선생님 오실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네.